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고, 또 한 주의 마무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죠? 앞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죠?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짓느냐, 뒷심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죠? 네, 오늘 뒷심의 날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신 거 오늘 잘 정리하시고, 또 주말 또 그래야 주말에 에너지 보충해서 또 새로운 월요일을 잘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사랑의 마지막이에요. 충고. 사랑이라는 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하고 있으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 첫 번째가 뭐야? 상실해. 당신이 뭔가를 상실하고 있다면 사랑했다는 증거야. 독립적이어져. 그러면 사랑했다는 증거야. 오늘은 마지막 충고. 누군가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찐 충고를 하게 돼.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게 돼. 라는 얘기예요. 자, 216페이지. 겸손한 자세로 파워를 발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 이 중요한 게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는 행동이다. 그것이 뭐다? 사랑의 증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217페이지. 내가 옳고 당신이 잘못됐으니 당신이 달라져야 돼. 하는 충고 말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맞고 넌 틀렸어. 라는 어떤 느낌. 우리가 생각보다, 어,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딱 충고가 나가죠. 그죠? 충고가 나가. 근데 그 충고는, 사랑의 증거의 충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고, 혹은 내한테 거슬리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나가는 충고. 이런 것들은, 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떤 충고를 하는데 내가 충고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보내는데 그게 막 힘이 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충고할 때 힘들지 않죠. 그죠? 그냥 막 술술술술 나가잖아요. 그거는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게 내가 술술술술 나가는 어떤 충고들은 사실은 충고의 내용으로 보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속 시원하자고 충고했냐. 내 마음, 어떤 내 상황이 이게 좋은 말이지만, 그게 그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지만, 내 편하자고 했냐. 그에게 도움을 주는 충고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충고냐 아니냐는.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이지 않고 술술술술 나오는 충고는 상대방을 진짜 깨닫게 해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나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은 맞아. 그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상대에게는 뭐예요? 또 시작됐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저희 집 애들이 약간, 저도, 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제가 나름 충고를 딱 하면 저희 집 애들은 약간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아메 얘기 시작됐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메 얘기 시작. 그죠? 그게 아닌데 그죠? 우리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욱 혼란에 빠뜨려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인데 내가 내 편하자고 말을 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상대를 깨닫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필요한 말인데 그냥 또 시작됐네. 이렇게 정말 제껴버리게 하는 상대를 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충고는 상대방의 개성과 자아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면서 나와 다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너한테 무엇이 좋은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지. 라는 형태를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한다. 218페이지.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주체자잖아요. 그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사랑하는 상대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과 상대를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어 보일 때 사랑이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 사이에서 엄청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있는 그대로 그 뭐가 잘못했어. 충고가 필요해. 그렇지만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줘야 하나? 라는 마음과 상대를 잘 이끌어 줘야 하나? 그러니까 진짜 진심 어린 그러니까 충고를 해야 되나 하는 그 사이에서 항상 이렇게 고민과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냥 쓱 편하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엄청 고민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 당위성 뒤에 숨겨진 동기. 그러니까 진짜 말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충고해 주는 이 말은 너무너무 너한테 필요한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위성 뒤에 숨겨진 동기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점검되어져야 된다. 말한 것처럼 뭐예요? 내 편하자고? 내가 눈에 거슬리니까? 혹은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식이니까, 뭐 내 남편이니까, 뭐 혹은 내 친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당위성. 내가 정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중요한 거예요. 애매한 짐작. 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의 짐작.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짐작하는 거. 엄청 사실은 이제 근데 사실은 또 맞는 경우가 많죠. 맞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맞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정말 천에 한 번이라도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척 보면 뭐 안다 뭐 이런 것처럼 애매한 짐작으로 내가 충고를 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어, 아니면 애매한 짐작으로 하려고 한 건지, 정말 그를 이해하려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는 충고인지, 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충고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계속 자문해라. 음. 계속 자문해라. 그 일 자체, 내 입에서 쑥 나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엄청 진지한 자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을, 그러니까 내가 충고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어떻게 성찰한 후에 나오는 충고가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9페이지. 다른 인간에게 충고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본능적, 즉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비판하는 경우와 양심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나를 의심하고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이거는 진짜 어, 상대의 영적 성장, 사랑은 영적 성장을 목적에 두고 그 영적 성장 때문에 확장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만 꼭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최종의 목적이 상대의 영적 성장이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는 비판, 아니면 진짜 양심적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이 내용은 정말로 상대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야. 내 속 편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라는 것을 고민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능적이거나 즉흥적이었다면, 내가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예를 들어놨어요. 얘가 뭐였더라?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목사셨고 어머니는 맞죠? 다혈질 환자였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때려. 엄마가 아빠를 막 때리고 막 아무튼 막 이렇게 심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계속 쉽게 말하면 고치려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수용해 버렸다는 거죠. 엄마가 때리면 맞고 있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엄마가 이 아버지인 목사님이 남편만 때린 게 아니라 자녀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어 폭력의 대상인 아버지가 참으니 가만히 있으니 자식들도 다 참은 거야. 시간 지나서 이 자식이 뭘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오래지 않아 아버지의 온유함은 이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와이프가 이래도 이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약함 때문이며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그죠? 어 부모의 역할을 못한 것이라는 것을 자식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의 역할로서 혹은 어떤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로서 어 그 어떤 것을 방관하는 것도 그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악행에 맞서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음. 내가 사사건건 일어나는 것에 다 간섭하고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 왜? 그는 내 속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냥 분명히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항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 뭐였다?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최고의 비판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혼도 참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냥 수수방관. 예를 들어 배가 저 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이동훈 리더님한테 엄청 충고를 해요. 그런데 그럼 이동훈 리더도 저한테 엄청 충고를 해요. 어떻게 충고할까요? 저는 튀어나온 배를 엄청 충고해요. 그걸 제가 그냥 넘기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예를 들어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말했지. 응, 한두 번이가. 근데 똑같아. 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아유 그냥 저 인간은 안 된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음 이동훈 리더님이 의 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배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 계속하면 되긴 돼요. 제가 계속 해서 그런가 늘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와도 만보를 걷는 것을 채우는 것을 항상 목적으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들어와도 팍팍 있고 어제도 팍팍 있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잤는데. 계속 제가 뭐 한다고요?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부부 생활에서 이 사랑이 존재해야 되죠. 그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뭐 곳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뭘 갖고 있다? 한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한계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대. 절대로.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수반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가족의 범위를 잘 넘어가지 못한대요. 사실은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한대.
우리가 지금 이 내용 나온 것처럼, 응? 사랑은 상실이고, 사랑은 독립이고, 사랑은 충고고, 이거 진짜 빡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자식보다도 더 깊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누구다? 부부죠, 부부. 영촌, 부부잖아요. 헤어지면 끝이고. 함께 있을 땐 하나고, 이 부부잖아요,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최고의 비판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결혼도 참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최고의 비판자. 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입에서 우르르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죠? 정말 그를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한 상태에서 정말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그에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맨 밑에 보시면 서로 애정을 갖고 충고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부 사이는, 서로의 비판자가 되지 못하는 부부 사이는 뭐다? 그냥 허망하거나 피상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뭐라 해야 되나? 공허해진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이죠. 서로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거. 그게 이제 충고의 형태일 수 있다. 그래서 222페이지 보시면 이런, 진정한 사랑, 그죠? 상실, 독립, 충고. 이런 진정한 사랑을 내가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액션으로 표현되려고 하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다? 자기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인식.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늘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너무 멀쩡해 보여도 우리 지금 오늘 너무 멀쩡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말, 그때는 그 말보다는 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멀쩡한데. 그렇게 막 자기를 너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적어도 아주 가볍게라도 자기 성찰은 ing 매일 지속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이 자기 인식이 되는 거죠. 자기 성찰이 자기 인식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이 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자기 인식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224페이지. 사랑은 훈육되는 것이다. 훈육 이꼴, 자기 훈육 이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자기 훈육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온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훈육에 따라 행동한다. 훈육된 상태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역시 훈육이 바탕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227페이지 자, 예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부리는 내 감정. 인간이 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감정들을 여기서는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자, 나는 주인이고 주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노예인 거예요. 노예. 그러면 227페이지 중요한 건 인간의 감정을 적절하게 인간의 노예,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엄청 적절하게 다루는데 복잡하지만 균형 잡힌 중용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인과 노예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어떤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확 바뀌어버리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노예인데 감정적인 인간이 되어서 그죠? 인간은 누구나 감정적이잖아. 감정적인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노예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노예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잘 다뤄야 된다. 어떻게? 균형 잡힌 중용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예를 잘 다루는, 그것은 끊임없는 판단과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음. 내가 순간, 순간 확 이렇게 그 노예가 내 주인 역할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주인은, 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내 감정에게 좋은 음식, 좋은 집,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노예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 내가 욱욱 튀어나오는 내 노예들에게 대답해 주며 누가? 내가 대답해 주며 내 노예들, 내 감정들에게 격려하고 건강을 걱정하면서 규율을 정해주고 규제하며 분명한 의사결정도 해주고 방향을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더불어 누가 윗사람인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해준다. 이것이 자기 훈육의 길이다. 느낌 뭡니까? 어느 정도인지. 이 자기 훈육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감정 컨트롤이 되는 상태가 자기 훈육이 되는 거다는 거죠. 내가 감정을 완전히 주인으로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 내 감정의 주인 역할을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가? 되는가? 그러면 훈육이 된 상태라는 거죠. 사랑의 감정은 존중되고 양육돼야 된다. 그 모든 감정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죠. 그 감정은 가장 존중돼야 되고 양육돼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책을 읽으면 되게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죠? 근데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도요.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 그러니까 그냥 어, 결론, 버킹검은 뭐예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으면, 그죠? 그 에너지에 따라서 그나마 몇몇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 대상자를 가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가족. 그래서 우리는 228페이지, 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왜냐면 내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행해져야 된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첫째로 사랑받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영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당신이 사랑할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 당신이 사랑을 그의 영적 성장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했을 때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 음.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시도는 에너지 낭비이며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이제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532에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그죠? 내가 계속 사랑을 주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할 사람을 선택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뭐 첫 번째, 사랑받을, 사랑받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 영적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오삼이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제가 230페이지 마지막 엔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다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오래 사랑할수록 누가 커진다? 내가 커진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에너지를 많이 내면 낼수록, 그리고 그 대상을 오래 사랑할수록 내가 더 커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내가 다시 채워진다. 내가 너무, 너무 강한 에너지로 타인에게 사랑을 줬어. 그런데 내가 준 것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도우면 도울수록 나 자신의 영적 성장도 더 커지고 나는 전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 찐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이기적인 행위일 수 있다. 왜? 다 내가 다시 받으니까. 그죠? 내가 온전히 다 채워지는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데, 인간은.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는 것도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봉사 같은 거 있죠. 저 어디 가가지고 막, 험지 가가지고 하는 것도 그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100%, 100%, 100%래, 100%. 이건 저 들은 얘기가 많거든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을 통해 성장함에 따라 내 기쁨도 증가하고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역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존 덴버가 사랑은 어디에나 에서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은 어디에나 있어. 나는 그걸 알지. 당신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거야. 계속 그렇게 해봐. 인생은 완벽해. 나는 그걸 믿지. 와서 나와 함께 사랑의 게임을 하자. 왜? 내가 사랑하며 내가 사랑한 것 이상의 에너지로 피드백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 사랑은 분리. 이것까지 좀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다. 자, 진정한 사랑의 주요 특징은 언제나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 유지되고 보존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떤 때 그와 내가 분리된 존재라는 거, 그는 그고 나는 나라는 거 인지해요. 그런데, 그죠? 인지해요. 그죠? 그런데 인지하는데 어떻다고요?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인지한 그거를 쫙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자꾸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온다. 우린 다 독립된 개인인데 그걸 분리를 못한다. 부부 사이에 분리 못하는 부부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분리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랑 분리 못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가 자녀랑 분리 못하는 부모도 있고, 부부 사이에도 분리 안 되는 부부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를 전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개별성과 독립성을 늘 존중하고, 심지어는 격려한다는 격려한다. 그래서 쭉쭉쭉쭉 가서 238페이지. 이거 다음 줄 쳐볼까요? 요거 다 읽고 끝내도 되겠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은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이다. 당신을 통해 태어났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지라도 생각을 줄 수 없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의 육신은 집에 두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고 육신은 내 옆에 있어도 영혼을 가둘 수 없고 그들의 정신은 당신이 갈 수 없는 미래 집에 살며 당신의 꿈속에서 살지 않는다. 그들을 애써 닮으려 해도 좋으나 그들은 당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죠. 그죠? 우리는 어떤 때는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렇게 하려고도 해요. 그죠? 인생을 거꾸로 가지 않으며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당신은 활이 되어 살아있는 화살인 아이들을 쫙 어떻게 미래로 날려보내야 한다. 궁수는 영원의 길 위에 있는 표적을 겨냥하고 하느님은 그의 화살이 날렵하게 멀리 날아가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의 팔을 구부린다. 활을 쏘게 한다는 거죠. 궁수의 손에 들어간 힘을 당신을 기뻐하리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활도 사랑한다. 당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분리돼 있다. 이 정도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0페이지 각자 실현시켜야 할 개별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나의 미션 때문에. 그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건 내 남편으로 존재하건 내 부인으로 존재하건 그의 개별 운명, 그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2페이지. 남성과 여성 둘 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둘 다 각자의 생에, 둘 다 각자의 생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각자 자기의 생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며 계속 나오죠, 이 얘기. 정상에 오르는 이 고독한 여행은 오직 혼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성장은 서로서로 의존하나, 부부가 서로 의존하나,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의존하나, 이거는 성장하려고 할 때 항상 필연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의존하기도 하고 합심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린 다 개별된 독립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243페이지. 이 글도 나 너무 좋더라고요. 자, 당신 부부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그대들 사이에 하늘의 바람이 춤추게 해라. 독립적이어야 돼. 바람이 춤추게 해라. 서로 사랑해야죠. 사랑해. 그러나 구속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들 영혼의 해변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고 각자의 잔을 채워라. 한 잔으로 마시지 마라. 여러분, 한 잔으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소득도 각자의 잔을 채워야 돼요. 각자의 빵을 주어라. 같은 덩어리의 빵을 먹지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각자 홀로 있어라는 거, 존재라는 거예요. 현악기의 줄들이 같은 음을 울릴지라도 그 줄들이 다 떨어져 홀로 있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어라. 그러나 상대의 세계는 침범하지 마라. 사랑하고 마음을 주되 그의 세계를 침범하지 말고 생명의 손길만이 당신의 심장을 품을 수 있고 함께 서라. 그러나 가까이 붙어 있지 마라. 사원의 기둥들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을 생각해라.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절대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